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어제 있었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 발언으로 유족들에게 고소를 당한 지 631일 만에 이루어진 조사였습니다. 조현오 전 청장은 수사를 받기 전에는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조사를 받고 나서는 기자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후회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노무현 재단의 문성근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네. 11시에 기자회견 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했습니다. 네, 무슨 내용으로 하셨나요? 일단 고발안이 1년 10개월 만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네. 정말 검찰이 그동안 직무유기를 일관했죠. 근데, 이제라도 그 소환을 했으니까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하라. 그런 얘기고요. 그동안 이제 1년 5개월 동안 그 노무현 재단 회원 중심으로 해서 1인 시위를 쭉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일단 오늘로 종료를 하겠다. 그러나 이 사건 추이를 계속 지켜보겠다. 그런 내용으로 일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날조된 사실을 얘기한 것이 목적이 경찰의 의지를 북돋우려고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찰 몇백 명 앞에서 그들의 의지를 북돋기 위해서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거지 않습니까? 이 파렴치 정도가 대단히 심한 거죠. 아주 악의적인 그 범죄 행위다. 단단히 처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네. 이제 국민들 사이에 의혹을 부풀렸으니 검찰이 밝혀야 할 게 있겠죠. 당연하죠. 예. 근데 지금까지는 한 것이라고는 그 이메일로 질문지 한 번 보냈죠. 그래서 그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어 왔죠. 그러니까 그거를 수사를 촉구해 왔는데 어찌됐든 잘리고 나니까 이제 소환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정권의 성격이 이렇지만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지금이라도 철저히 수사를 하고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조현오 전 청장은 언론을 향해서 사과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나요? 아니 지금까지 한 행태가 네. 일단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금까지 계속 협박성 망언을 해왔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 소를 취하해주지 않으면 판례기 당하겠다라든지 국민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야말로 유족과 노무현 재단을 향해서 계속 이런 협박을 일삼아 왔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갑자기 죄송하다 그렇게 하면 이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히나 이제 잘리고 나니까 갑자기 죄송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가 서울경찰청장 시절에 이런 말을 했었고, 네. 그게 이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시절에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자신이 이 사건이 이 일이 어떤 것이 사실인지 네.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냥 임명을 강행했고 그냥 1년 10개월을 그냥 근무를 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현오 전 청장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전체의 인격, 도덕성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 무너졌기 때문에 남의 인격을 명예훼손한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정권 차원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런 명예훼손을 했으면 예. 정권 차원에서 명백히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차명계좌 네. 그게 역사를 대하는 제대로 된 태도죠. 예. 계좌 속의 거액을 보니까 거액이란 게 권 여사의 여비서 계좌에서 발견된 생활비 200만 원 이런 보도 나오던데 이거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말장난과 인격 파탄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중수부장 했던 양반이
뭐 그 차명 계좌가 있다는 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반은 옳고 반은 틀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네, 네. 근데 이게 그들 입장에서 물타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차명 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에 자살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않습니까? 거액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그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분들의 그 인격의 정도에 대해서. 그럼 뭐 공식 사과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협박만 해왔죠. 그러다가 또 언론을 통해서 검찰 조사받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고발이 이루어진 지 631일 만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점도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네, 이건 뭐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거고요. 권력 눈치 보기 하느라고 직무유기로 일관해온 거죠. 검찰권을 포기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제 잘리고 나니까 부르긴 불렀는데, 그러고 나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이제 검찰이 선택할 문제죠. 이것을 철저히 지금이라도 하라. 밝혀라. 처벌하라. 이렇게 정말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당연한 요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앞에서도 네. 얘기하셨지만, 검찰의 정치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잖아요. 네. 검찰이 이번에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서 뭐 법에 따라 처벌을 제대로 할 거다 기대하세요? 기대는 안 하지만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찰과의 대화를 하면서까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죠. 네. 그런데 그들이 그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거니까 그 후에. 그런데 그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네, 스스로 그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검찰이 길을 포기하면 그냥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그냥 계속 존재를 그렇게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 민주공화국 체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또 전체 불행한 거죠. 우리 국가 전체가 불행한 거죠. 조현오 전 청장이 네. 수사 받으러 가기 전에 차명 계좌가 어느 은행에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검찰에 출석해서 모두 까겠다 뭐 이렇게 말한 것 등등 언론이 네. 받아 썼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네. 검찰하고 언론에 당부하고 싶은 점 있으실까요? 정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신문은 신문이면 되고요. 검찰은 검찰이면 됩니다. 근데 검찰이 권력의 개가 되고 신문은 그 권력의 나팔수 또는 스스로 권력기관이 돼서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가기관의 정보를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한쪽에서 흘리면 한쪽에서 부풀리고 또 부풀리면 그걸 받아서 또 흘리고 이렇게 해서 핑퐁을 치면서 계속 부풀려 온 거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 안에 거명되는 사람들은 명예도 없어지고 결국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뭐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민주공화국의 일원이 돼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는 거죠. 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무현재단의 문성근 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